그러면 VBA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거는 우리가 실습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종류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drive.google.com 들어가면 여기 신규 버튼 누르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누르면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앱스 스크립트를 딱 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앱스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이 앱스 스크립트 영역에서 또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 모르지만 상관없죠. 배우지 않아도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도 빠르면 영상 잠깐 멈췄다 가시는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현재 열려있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시트 밑줄 치고 0부터 시트 밑줄 치고 10까지 총 10개의 시트를 제작해주는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어줘. 자, 앱스 스크립트라는 코드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해만 하고 있어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코드들이 쭉 나오게 되면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아까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코드에다 붙여놓고 여기는 이제 저장,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되거든요. 들어가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누르면 코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내 파일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믿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AI를. 자, 그랬더니 시트를 촥촥 만들어지죠. 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으실 거고, 실제로 뭐 시험 같은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직관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있죠. 왼쪽이 출발지고 오른쪽이 배송 장소예요. 이 두 자의 거리를 체크해가지고 배송비를, 운송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챗GPT에게 질문해가지고, 자, 보세요.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딱 실행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채워 나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코드를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VBA를 배워봐야지, 앱스 스크립트를 배워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파이썬을 배워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티오브 인덱스라는 사이트예요. 전 세계 파이썬 점유율입니다. 여러분, 엑셀 왜 쓰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있고 로터스도 있고 되게 많은 스프레드시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엑셀을 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엑셀을 쓰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코딩 언어를 배운다. 그럼 파이썬을 배우시는 게 많아요. 파이썬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파이썬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유를 잠깐 보면요. 이때 알파고랑 이세돌이 싸워요. 그러고 나서 AI를 만드는데 커뮤니티가 컸던 데가 파이썬이고 이렇게 상승세였어요. 근데 최근 2년 사이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이브 코딩 때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드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는 중이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자바도 있는데 자바를 잠깐 보면요. 우리나라는 자바 공화국이라고 불리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시스템 대부분은 자바로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취업을 하려면 자바를 좀 배워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소위 말해서 개발자분들 먹고 살 수가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아서 여전히 자바 과정들이 필요로 한데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도 꼭 선점이 꼭 독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파이썬은 지금 그 영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면 파이썬을 학습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업무 자동화, 인공지능 개발, 웹 서비스 개발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이번 주제가 이제 업무 자동화 영역이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직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자료에 보시면 4번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실습 파이썬 이라고 있어요. 파이썬 복사하셔서 이 링크에 붙여넣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로컬에 파이썬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파이썬 설치까지 들어가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황에서 그냥 사용해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폐쇄망에서 파이썬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거 아주 좀 쉬운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PPT가 있어요. 일반적인 제안서를 써야 되는데 이 제안서 PPT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개인별로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그냥 통으로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이러면 이제 스팸 형태의 제안서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개별화된 PPT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 파이썬으로 하면 금방 뚝딱합니다. 한번 볼까요? 실습 2-1번. 요거 목차 누르시면 목차 나오는데 실습 2-1번 누르시고 클릭한 다음에 Shift 엔터 적겠습니다. 무시하고 계속하게 눌러주세요. 자, 질문이고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있을 법한 5개의 한글로 된 데이터를 회사명 산업과 담당자로 구성해줘. 그 내용을 컴퍼니 인포 엑셀이라는 방태로 자신있는 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코드가 쫙 만들어지면서 컴퍼니 인포 엑셀이 여기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보시다시피 약간 이런 엑셀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런 건 현업에 있겠죠.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셔서 실습 2-2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실행할 건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PPT를 제작한다. 저 여기 있는 샵으로 된 닥스 구글.com 블라블라 있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용에 딱 들어가 보시면 PPT 있죠? PPT. 이제 이런 PPT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에 있는 회사명, 담당자, 산업군 이런 것들을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 대신에 엑셀에 있는 데이터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떻게? 자,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챗GPT한테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코드 만들어줘 했더니 이거 만들어 준 거고요. 베이직 디자인드 pptx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PPT가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질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베이직 디자인드 pptx 파일에 있는 회사명 산업군 담당자를 찾아서 컴퍼니 인포 엑셀에 있는 회사명 담당자 산업군 데이터를 취한해서 PPT로 제작해줘.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얘를 클릭하고 실행을 했을 때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왼쪽에 이 리절트라는 pptx가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코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코드를 해석하는 관점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해서 이걸로 뭐 4개나 5개 이렇게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친구만 나왔단 말이에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한 개 아니야, 여러 개로 만들어줘 했더니 코드를 수정해 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서 코드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각각의 리절트 값들이 중간에 중괄호로 되어 있던 이 데이터들을 엑셀의 내용으로 치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조금 빠르셨다면 영상 멈추고 차분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가죠.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배웠으니까 명확하게 지시하고 예시나 맥락을 잘 이용하고 그리고 질문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과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수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도 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엑셀이 엑셀 1, 엑셀 2, 엑셀 3, 엑셀 4, 엑셀 5, 엑셀 6 이렇게 쭉 있는데 엑셀 100까지 있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되게 어그러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요거 밑에처럼 바꾸고 싶을 때도 있겠죠. 위에 있는 내용을 밑에처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밑에처럼 바꾸려고 하면은 질문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create python 코드 엑셀 1부터 엑셀 100까지 without 폴더 없이 만들어라 해서 하게 되면 쫙 내용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1부터 100까지인데 1 다음 2가 안 나오고 10 나오고 10 다음에 100 나오죠. 이런 거 001, 010, 100, 011, 012로 바꾸게 되면 소팅이 순서대로 쫙 될 거예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질문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엑셀 1부터 100이라는 파일을 엑셀 00부터 100이라는 파일로 이름을 변경하는 코드 만들어 달라고 하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은. 그러면 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오프라인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만 온라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상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만 있겠습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한 신입사원이 만드셨던 프로그램인데 사업부 100명이 함께 쓰고 있는 공유 폴더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세요, 이분은.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쭉 있으면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목차 딱 누르시면 조금 내려오시면 3-1 공유 폴더 파일 정리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유 폴더 파일 정리, 파일 생성 클릭하시고 Shift 엔터 하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하나의 폴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폴더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잠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질문을 한 걸 잠깐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아래 코드를 기억해줘 막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이 코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파일을 정리해주는 코드를 제작해줘. 1차 구분은, 2차 구분은, 3차 구분은 블라블라블라. 엑셀, PPT, 닥스, PDF로 나눠줘. 견적서, 보고서, 양식 나눠줘. 현재 폴더 기준으로 해줘.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코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폴더 정리 코드를 클릭하고 실행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Shift 엔터 실행을 하게 되면 폴더가 싹 정리돼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고, PDF 견적서를 누르면, 기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견적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PDF만 저장됩니다. 이건 클라우드라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로컬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파이썬 기초 설치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 이제 바이브 코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가져온 거죠. PPT 보고서가 있으면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큰 흐름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써서 챗GPT에게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가 첫 번째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코딩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수업에서 제가 코딩을 어떻게 쓰고 코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냥 질문하는 거 했어요. 여러분들 막상 해보시면 무조건 100%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다가 막 오류도 발생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배웠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롬프트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다만 가장 기본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코딩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하고 어려움이 좀 있다 판단이 되시면 더 고도화된 걸 원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다른 코딩 언어보다는 파이썬을 학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번 강의에서는 바이브 코딩을 통한 업무 자동화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제 많은 영역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비개발자가 코딩을 배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업의 혁신 사례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처음엔 어려우시겠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게 보시게 되면 코드를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법에 또 응용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뭐 바이브 코딩에서 질문법에 좀 깊이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심화 과정에 일환돼서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